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으로 정신건강, 한의학으로 멘탈 헬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 정신의학이 있나요? 사실은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의사가 되고 나서 이후에 전문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방신경의식과 전문의이면서 명상을 하고 여행을 가고 또 작가이고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한의학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쓰고 또 그런 한의학에 기반해서 여행을 가고 상담을 하고 또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멘탈 헬스에서 어떤 환자를 볼까요?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20대 합병 환자가 5년 새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학생 가운데도 나도 합병이야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 결과로 화병을 앓게 되죠. 최근에 코로나 블루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활에 많은 위축을 받고 또 답답해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하고 해서 화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한방병원에서는 보통 화병 치료를 하지만 양방이나 정신과를 가게 되면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화병을 보게도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한방 정신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박땡땡 28세 여자분은 벌써 7년 동안 회사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두근거림, 숨막힘, 청각과민, 오심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고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을 가도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은 증상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저희 과를 오게 됐습니다. 자, 정땡땡의 환자 두 번째 환자도 역시 25살의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년 전에 어떤 스트레스 사건에 휘말려서 고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그 문제가 계속 오래 가다가 드디어 소송에 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에 말려들면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화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언제든지 화를 내고 싶어 하고 있고 또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분노를 풀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정신과에서 항불안제, 수면제, 그리고 향정신약물을 복약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양의학은 흔히 말해서 자연과학의 융합과 응용을 포괄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속에 화학과 생물학, 물리학, 공학 등이 다 합쳐져서 응용과학으로서의 의학이 발달하고 있죠. 한의학은 그런 의학적 기반에다가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문화학을 통괄해서 지금 현재 한의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한의학은 의학 플러스 인문과학의 융합과 응용, 즉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어울러서 발전하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의학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반적으로 한약과 침 또는 뜸과 부항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약은 환자의 증상, 즉 앞서 환자 같은 경우에 답답함, 두근거림, 열이 치받음 같은 것들을 조절하거나 또는 체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침과 같은 경우는 답답함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즉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 침을 맞고 뻥 뚫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뜸은 아랫배를 따뜻하고 인체의 체온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부항은 응어리 같은 것들을 피를 빼줌으로써 풀어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의학 상담과 또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의학 상담은 이런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한의사와의 대화입니다. 즉 환자의 고통을 한의사는 한의학이라는 이론에 입각해서 그 고통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을 풀기 위한 철학적, 심리학적 문제를 돕고자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자생력을 극복함으로써 치유에 이르게 도와드립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머리를 맑게 하는 것까지도 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치료가 합쳐서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자, 앞서의 환자에 대해서 우리는 멘탈 헬스, 즉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를 하겠죠. 한의학과 철학이 그 융합의 한 면입니다. 철학이란 것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의학은 그 가운데서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 입장에서 철학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서는 동양 철학과 한의학이라는 내용의 책도 있고, 논문 가운데서는 한의학 임상에서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환자 A는 어떨까요? 바로 환자 A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찾아주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출발점일 수가 있겠죠. 철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사는 한의학 상담을 하면서 환자의 고통을 풀어가는데 철학적 도움을 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가 재미있나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동양 철학 가운데 논어에는 첫 구절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하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내 공부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학을 하고 습을 해야 비로소 공부라는 게 재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자님 말씀처럼 배우고 때로 익히면 공부라는 게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서 환자 A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직장 생활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는 그 직장 생활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 라는 것들을 가져야 비로소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철학적 지식을 한의학의 임상에 녹아내렸을 때 한의학에서의 정신치료 멘탈 헬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한의학과 심리학은 어떨까요?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의학은 이런 행동과 심리 과정을 임상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한의학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사상의학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만약 정신과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융이라는 학자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학과 융이 제시한 분석심리학은 서로 거의 비슷한 시대에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스위스에서 자기의 학문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내용이 공교롭게도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의학과 서양의 분석심리학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자마 사상의학의 책과 융의 분석심리학 책을 읽게 되면 그 두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환자 B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과거의 스트레스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 생각, 행동의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흔한 말로 분노 다스리기를 해줘야겠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만약 자신이 화를 쉽게 내는 성격이나 기질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될 겁니다. 사상의학과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과 기질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원에 해당되는 성격과 기질을 잘 발휘하도록 도모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에 기반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도와주겠죠. 한의학에서 화병치료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즉, 분노에서 치받쳐 올라가는 열감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의학과 심리학이 서로 융합이 돼서 임상 장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나타나고 있죠. 앞서 한의학은 명상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명상은 뭘까요?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동양에서의 명상을
제3의 트렌드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고 안정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특히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와 함께하는 명상을 응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명상하면 무엇이 떠올까요? 아마 멍 때리는 거 아마 아시겠죠? 그 멍 때리는 것이 헤드스페이스란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멍 때리는 것이 명상의 한 종류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 쓰여 있죠. 하루에 10분만 생각을 멈추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에 쌓여서 온몸이 무겁다 라고 할 때는 10분에 멍 때리는 것이 여러분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세계적인 IT 그룹 구글을 아시겠죠? 구글에서도 명상 프로그램 Search Inside Yoursel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명상의 한 기법입니다. 즉, 자신을 명상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면 비로소 자신을 올바르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즉, 동양에서 출발한 명상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의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멘탈 헬스에 대해서 한의학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한의학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한의학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과 한의학에 대한 것들을 접목해서 한의학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한 것,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분노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거기에서는 화병과 우울증의 연구, 화병 검사 도구 개발, 또 평가 기술, 치료 기술, 그리고 IT와 접목한 한의학 정신건강 앱 개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의사가 되면 또 저와 같이 만약 정신과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은 의사일 수도 있고 과학자일 수도 있고 치료사, 카운셀러, 교사, 마스터, 힐러, 가이더, 어느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한의학을 통해서 환자와 만날 때 때로는 정신분석가로, 때로는 정신과학자로, 때로는 심리학자로, 때로는 철학자로 질병의 극복과 함께 삶의 의지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의사고 여러분은 그것을 공부하는 한의학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